엄마 요양원 보낸다더니 며느리 한마디에 소름 돋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서울 외곽 단독주택의 마당에 석양이 깁니다. 영희는 거실 창가에 앉아 담장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봅니다. 주름진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그녀의 나이 75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집은 두 사람이 함께 지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도 남편이 심었습니다. 거실벽의 시계도 남편이 골랐습니다. 집 곳곳에 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흔적들은 따뜻함보다 정적을 만들어냅니다. 영희는 젊은 시절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활기찬 날들을 보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남편과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자녀 셋을 키우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지금은 시간만 남았습니다. 큰아들은 강남에서 회사를 다닙니다. 딸은 분당에 삽니다. 작은아들은 인천에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명절이 되면 찾아옵니다. 잠깐 머물다 떠납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옵니다. 엄마, 괜찮지? 응, 괜찮아. 대화는 늘 이렇게 짧습니다. 영희는 혼자서 집을 관리합니다. 마당에 잡초를 뽑습니다. 식사를 준비합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봅니다. 밤이 되면 침대에 눕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요즘 무릎이 아픕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듭니다. 장을 보러 나가는 일도 버겁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습니다. 문득 생각이 듭니다. 이 집은 그대로인데 나는 점점 사라지는구나. 창밖으로 어둠이 내립니다. 거실의 시계는 째깍거립니다.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불을 끕니다. 복도를 지나 안방으로 향합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앨범이 들어 있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들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모습도 보입니다. 앨범을 천천히 넘깁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웃고 있습니다. 영희는 앨범을 덮습니다. 서랍을 닫습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영희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계단을 내려가다 무릎이 꺾입니다.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후가 되어 영희는 전화기를 듭니다. 큰아들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한참 뒤에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너 지금 시간 괜찮아? 응, 말해봐. 영희는 숨을 고릅니다. 엄마가 요양원 알아볼까 해서.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정말이요? 어머, 잘하셨어요. 목소리가 화납니다. 기쁨이 묻어납니다. 저희도 솔직히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빨리 알아보세요. 아들의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엄마 혼자 있으면 우리도 불안하고. 좋은데 알아보자.
영희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말이 없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제가 괜찮은데 몇 군데 알아볼게요. 어머니 편하게 계시기만 하세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영희는 전화를 끊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거실은 고요합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습니다. 방금 전 대화가 귓가에 맴돕니다. 잘하셨어요 라는 말이 되풀이됩니다. 그 말에는 격려가 아니라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짐을 내려놓는다는 안도입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보입니다. 남편이 심었던 나무입니다. 바람의 가지가 흔들립니다. 내 결정이 왜 저 아이들의 편리함이 되는 걸까? 저녁이 됩니다. 영희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젓가락을 놓습니다. 며칠이 지납니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며느리가 괜찮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대. 그래. 다음 주에 같이 가볼까? 알았어. 전화를 끊고 영희는 달력을 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결정했을까? 아니면 그가 반대했을까? 화요일이 옵니다. 큰아들 부부가 집에 도착합니다. 며느리는 밝은 표정입니다. 어머니, 오늘 세 군데 볼 건데요. 다 깔끔해요.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첫 번째 요양원에 도착합니다. 깨끗한 건물입니다. 상담실로 안내받습니다. 직원이 설명합니다. 시설을 둘러봅니다. 복도는 조용합니다. 방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봅니다. 작은 정원이 보입니다. 벤치가 놓여 있습니다. 노인 몇 명이 앉아 있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더 큽니다. 시설도 좋습니다. 며느리가 말합니다. 여긴 프로그램도 많대요. 어머니 심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장소까지 둘러봅니다. 해가 기울 무렵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 앞에서 며느리가 묻습니다. 어머니,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영희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볼게. 며느리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칩니다. 그래도 빨리 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영희는 대답 대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거실에 홀로 섭니다. 오늘 본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깨끗한 복도, 조용한 방, 말없이 앉아있던 노인들. 영희는 안방으로 갑니다. 책상 서랍에서 노트를 꺼냅니다. 펜을 듭니다. 오늘 들었던 말들을 적기 시작합니다. 잘하셨어요. 저희도 솔직히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갑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갑니다. 노트를 덮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영희는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자녀들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 두 가지가 같을까? 다를까? 그녀는 결심합니다. 더 신중하게 생각하겠다고, 서두르지 않겠다고, 내 삶은 내가 정하겠다고. 노트를 서랍에 넣습니다. 불을 끕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여전히 떠져 있습니다. 일주일 후 영희는 마당에서 넘어집니다. 화분을 옮기다 발을 헛디딥니다. 무릎이 땅에 닿습니다. 손바닥이 쓰라립니다. 한참을 그대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발견하고 부축해 줍니다.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주머니가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저녁 무렵 세 자녀가 모두 모입니다. 오랜만에 집이 북적입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말합니다. 엄마, 이제 정말 결정해야 돼. 혼자 계시면 위험해. 딸이 거듭니다. 맞아요, 엄마. 요양원 가시면 우리가 안심이에요. 작은아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희가 매일 올 수도 없잖아요. 영희는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자녀들의 목소리는 걱정보다 재촉에 가깝습니다. 큰아들이 휴대폰을 꺼냅니다. 화면을 보여줍니다. 여기 괜찮은 곳인데 한 달에 250 정도 들어요. 며느리가 덧붙입니다. 집 관리도 사실 저희한테 부담이거든요. 겨울에 보일러 관리하고 여름에 제초하고. 딸이 끼어듭니다. 그러니까요. 엄마 입소하시고 집 정리하면 우리도 편하죠. 영희는 자녀들의 얼굴을 차례로 봅니다. 눈빛에는 걱정보다 계산이 보입니다. 입소 시기, 비용 분담, 집 처분, 상속 문제.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너희 말은 다 맞아. 자녀들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근데 내 마음을 묻는 사람은 없구나. 방안이 조용해집니다. 딸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가 편하시려고 하는 얘기잖아요. 영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너희가 편하려고 하는 얘기지. 작은아들이 변명합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오늘은 들어가 봐. 자녀들이 하나둘 일어섭니다. 어색한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현관문이 닫힙니다. 다시 고요가 찾아옵니다.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텅 빈 공간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손끝이 떨립니다. 다음 날 오후 평생 친구 정숙이 찾아옵니다. 차를 마시며 영희는 어젯밤 일을 이야기합니다. 정숙은 조용히 듣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영희야, 마음 단단히 먹어. 뭐? 자식이라고 다 진심인 건 아니야. 나도 겪어봐서 알아. 정숙의 눈빛이 단단합니다. 내 삶은 내가 정해야 돼. 남 눈치 보지 말고. 영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은 없지만 무언가 결심하는 표정입니다. 정숙이 돌아간 뒤 영희는 서랍에서 노트를 꺼냅니다. 지난번 적었던 내용을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펼칩니다. 어제 자녀들이 했던 말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갑니다. 우리가 안심, 집 관리 부담, 우리도 편하죠. 손끝에 힘이 들어갑니다. 펜을 쥔 손이 떨립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슬픔도 아닙니다. 각성입니다. 영희는 노트를 덮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석양이 집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붉은 빛에 물듭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내가 정하는 거야. 내 삶은 내가. 노트를 가슴에 안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기록은 증거입니다. 흔들릴 때 다시 볼 수 있는 증거입니다.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저녁을 준비합니다. 칼로 물을 썹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썹니다. 무엇을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밤이 옵니다. 영희는 안방에 앉아 노트를 펼칩니다.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적습니다. 나는 나를 지킨다.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토요일 오후입니다. 영희는 자녀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모두 모였습니다. 거실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영희는 차를 내옵니다. 찻잔을 하나씩 놓습니다. 자녀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합니다. 영희는 자리에 앉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습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나 집 팔고 요양원 갈까 한다. 순간 세 자녀의 표정이 동시에 밝아집니다. 큰아들이 앞으로 몸을 숙입니다. 정말요?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딸도 환하게 웃습니다. 다행이다. 진작 그러셨어야죠. 작은 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엄마. 며느리가 휴대폰을 꺼냅니다. 그럼 이제 절차만 잘 밟으면 되겠네요. 큰아들이 묻습니다. 집 명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딸이 끼어듭니다. 팔기 전에 증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세금 때문에. 작은 아들도 덧붙입니다. 이 기회에 미리 정리하면 나중에 편하죠. 대화는 빠르게 흘러갑니다. 부동산 시세, 중개 수수료, 명예 이전, 세금 문제. 숫자들이 오갑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희는 가만히 앉아 듣고만 있습니다. 찻잔을 듭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며느리가 묻습니다. 어머니, 언제쯤 매물 내실 거예요? 영희는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자녀들을 천천히 돌아봅니다. 하나씩 차례로 눈을 맞춥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내 마음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큰아들이 당황합니다. 엄마, 그게 무슨... 너희는 집 걱정만 하더라. 딸이 변명합니다. 엄마를 위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영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너희를 위한 얘기지. 작은 아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럼 엄마는 어쩌자는 거예요? 영희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뜹니다. 눈빛이 단단합니다. 나는 집을 팔지 않을 거다. 세 자녀가 동시에 반응합니다. 네. 엄마 방금 뭐라고? 농담이시죠? 영희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합니다. 요양원도 내가 선택한다. 갈지 말지도 내가 정한다.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럼 아까는 왜 그런 말씀을? 너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고 싶었어. 영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 삶은 이제부터 내가 결정한다. 큰아들이 일어섭니다.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엄마, 실망이에요. 딸도 따라 일어섭니다. 우리 걱정해서 하는 건데 왜 이러세요? 작은 아들만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습니다.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놓은 채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가봐라. 오늘은 이만. 자녀들이 하나씩 현관으로 향합니다. 신발을 신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닫힙니다. 다시 정적이 찾아옵니다. 영희는 식탁에 남은 찻잔들을 봅니다. 아직 따뜻합니다. 찻잔을 하나씩 부엌으로 옮깁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물소리가 고요를 채웁니다. 거실로 돌아옵니다. 창밖을 봅니다. 석양이 집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영희는 소파에 앉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떨림이 아닙니다. 해방감입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처음으로 거부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내립니다. 영희는 불을 켜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내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새순이 돋습니다. 영희는 오전마다 동네 데이케어 센터에 다닙니다. 스스로 선택한 곳입니다. 센터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오전 10시에 도착합니다. 그림 교실에 참여합니다. 붓을 듭니다. 물감을 묻힙니다. 하얀 도화지에 색을 칠합니다. 처음엔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붓을 든 손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습니다. 지금은 풍경을 그립니다. 마당의 감나무를 그립니다. 석양을 그립니다. 오후에는 가벼운 노래 교실이 있습니다.
옛날 노래를 부릅니다. 함께 부르는 목소리들 사이에서 영희도 입을 뗍니다. 웃음소리가 납니다. 오랜만에 듣는 자신의 웃음입니다. 센터에서 돌아오면 오후 3시쯤입니다. 영희는 마당으로 나갑니다. 꽃을 심습니다. 봄꽃이 피어납니다. 개나리, 진달래, 목련, 색색의 꽃들이 마당을 채웁니다. 흙을 만지며 그녀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나 때문에 사는 거야. 저녁에는 책을 읽습니다. 오래전 사두었던 시집을 펼칩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습니다. 글자들이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아들이 찾아옵니다. 혼자 왔습니다. 현관에 서서 말합니다. 엄마, 그날은 미안했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들어와. 차를 내옵니다. 마주 앉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릅니다. 작은 아들이 입을 엽니다. 엄마가 옳았어요. 우리가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했죠. 영희는 찻잔을 듭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매일 바쁘게 지내. 작은 아들이 미소 짓습니다. 그러시면 됐어요. 그 뒤로 자녀들이 조금씩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영희의 일상을 묻습니다. 그림을 보고 감탄합니다. 마당의 꽃을 칭찬합니다. 영희는 변화를 느낍니다. 자녀들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요구하지 않으니 서운함도 없습니다. 어느 날 밤 영희는 일기장을 펼칩니다. 펜을 듭니다. 천천히 글을 씁니다. 늙는 것은 잃어가는 일이 아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온다. 창밖으로 달빛이 듭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은은하게 빛납니다. 영희는 일기장을 덮습니다. 불을 끕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어둠이 포근합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센터에서 새로운 그림을 시작할 것입니다. 오후에는 마당에 장미를 심을 것입니다. 저녁에는 친구 정숙에게 전화할 것입니다. 영희는 눈을 감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